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올해까지는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세부 안을 만들 예정이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 랜드마크로서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다? 용산은 서울에서 개발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의 맥을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나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답게 오늘 강의 주제에서부터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결국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은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서울권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은 어디가 될까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예정이고요. 그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 단지로서 최고가 아파트와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는 랜드마크로 될 지역은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10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용산기지뿐만 아니고 외인 아파트가 반환이 됐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외인 아파트뿐만 아니고 주변에 미군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추진됨으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과 주변 지역 내부에 있는 공원,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또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를 살펴드리면 국제업무단지 무산이라는 악재가 나온 후에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에. 그래서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을 다시 앞두고 있고요. 아시아 아파트 특별기획구역이 어디냐? 바로 한강대로변, 한강로 3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되면서 용산 민족공원과 정비창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현재 용산 집값은 1차 상승 뒤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용산 미군기지 환수와 개발 이슈에 따라서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은 서울에서 개발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 이슈들, 거기에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큰 개발 계획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국가상징 공원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화가 법적 분쟁이 작년 말로 끝났고요. 2년 후에 토지 정화 사업을 한 후에 사업자 공모와 선정과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개발됐을 시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 랜드마크로서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과 국가상징 공원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산권역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최근에 추가적인 편입되는 지역들이 늘어나서 약 80만 평의 면적으로 컨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 공원으로서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비용은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까지는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요. 2021년 내년서부터 부분 개장과 2025년도나 26년도 앞으로 4, 5년 정도 후에는 용산 개방을 앞두고 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에는 용산이 있고요. 용산의 중심에는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개방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뒤쪽, 또 우체국, 용산 우체국 뒤쪽, 또 경리단길 앞쪽에 있는 지역이 1차 개방, 올 하반기 내년에 개방될 예정이고요. 부분적으로 2차 개방과 향후에 3차 개방까지 앞서 개발이 됐을 시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내국인뿐만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 되는 거고요. 용산은 그야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명동과 남산타워와 용산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까지 아우르는 이런 관광지로서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지 상권의 집값, 땅값 어떻게 돼 있나요? 상업지 중에서도 관광지 상권 지역들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지에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큰 이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법적 분쟁이 다 끝났고 2년 후에 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올해까지는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세부 안을 만들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토지 정화 사업, 또 2022년 3년에는 부지 매각과 사업자 선정, 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각 금액만 무려 5조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이 될 예정이고요. 면적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연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100만 평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테헤란로의 중심 상업지의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 건물의 연면적 자체가 약 100만 평에서 110만 평이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그런 큰 상업 업무 단지가 한강변에 또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역세권역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과 바로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한강변에 같이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고 있는 한강 대로변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가 랜드마크 상업 업무 주거타운, 명품 주거타운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 6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에 동측편은 한남 뉴타운, 유엔사, 수송단부지로 개발이 되는 최고가 명품 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용산 민족공원 하단부 쪽 남쪽 편으로는 신동아, 삼익아파트, 한강맨션이라든지 왕궁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최고급 브랜드 타운이 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 한강 대로변의 상업 업무시설들, 서부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원효로 라인의 현대차 부지 개발과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의 다양한 전자상가 부지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들도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경부선 라인을 타고 남영 역세권역 캠프김, 서울역 역세권역의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앞으로 4, 5년 정도 추가 노선이 개통될 신안산선, 또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 사업들, 또 용산 민족공원의 다양한 그런 국가상징공원으로서의 자연 환경 인프라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어우러졌을 때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금싸라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과 대형 개발 호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요, 푸르른 녹지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녹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주변의 기대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가 완공될 시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가 명품 주거타운, 부촌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거의 쾌적성을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용산 민족공원 조망이 가능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주변 지역과 한강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투자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업 업무, 역세권역의 편의성을 검토를 했을 때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지역들, 한강대로라든지 원효로 라인, 특히 또 경부선 라인의 캠프킴이나 아니면 서울 역세권까지 아우르는 지역이 중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3대 개발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즉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서울역 역세권 개발의 축이 이어짐으로 해서 이런 축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즉
서울 역세권 또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와 얼마나 접근성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과거에 잡혀 있고 다시 업무단지나 민족공원이 개장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높고 확실한 시대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용산권역에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고 명품 주거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경부 3대 축의 중심에 있는 경부선 라인 중심은 서측편 라인이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